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 또 한 달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2,702로 올라왔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변수를 봐야 될까요? 메가사이클 시간에 그런 이슈들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조정이긴 합니다만 우리 본부장 위쪽으로 지수가 보입니다만 그래도 2,700 위쪽에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주제들 볼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오락가락 관세 리스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까? 아니면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또 항소법원에서 하루 만에 일단 놔두고 보자. 그렇죠? 정말 오락가락하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어제 그 뉴스를 미국 주가가 또 반영하면서 급락하지는 않았어요? 급락은 안 했는데 오르다가 더 오를 게 반납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오른다는 거는 뭐 한 1% 이상 오르는 게 맞았는데 1에서 1.5%요. 결국 0.3%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뭐 있을 수 있는 논쟁이나 경로들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경로는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한 일주일 열흘 날짜가 어느 일정한 그 외신에 의하면은 6월 9일인가요, 7일인가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때까지 항소 법원이 지금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잠정 보류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 진짜 저기 트럼프 말대로 법은 진행시키더라도 소송은 진행시키는데 이거 관세는 그냥 유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관세 유효하지 않으니까 멈추고 그 소송을 진행한다. 두 가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집행을 저지한 거니까 집행 저지가 풀려질지 저지대로 갈지 그 판단할 때도 한번 움직이겠죠.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 넘어가는 6월 7일, 9일 둘째 주 상한에서 그 이제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톱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중국하고 유럽하고의 상호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국채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이렇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단 일주일을 하더라도요. 네. 그러니까요. 뭐 특별히 또 법률적인 절차들은 일반 투자자나 개인들이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6월달에 그거 판정이 나면은 판정이라는 게 고 소송 진행해, 뭐 소송에 6개월 걸린다 합니다. 항소가. 그러면 연말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연말 가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면은 그때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왜냐하면은 대법원까지 가면 내년도 말이라 가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각 그 기업 국가하고의 실질적인 사후 관세가 한 번 더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7월에서 또 한 번 연장 가정합시다. 아마 그 항소심의 판결이 나오기 전쯤 되면은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저지할 수 있는 게 있네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그 상대국들이 쉽지 않게 나오겠죠. 쉽지 않게 나오면 트럼프가 얼마나 더 세게 나오는지 그런 불확실성 생각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볼 수 있고, 근데 그래봤자 결국은 법정에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말대로만 되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어쨌든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는 피크 아웃이 아니냐 이렇게 무게추가 갈 가능성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측은 했잖아요. 그 이전에 잠잠한 것 같은데 이 사건 이전에 트럼프가 뭐 이유에 대해서 50% 얘기를 했고 그죠. 다시 취소하고. 그때도 다시 취소하고 그때도 이거 뭐 또 흔들기 전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 나온 것도 이게 노이즈이고 그러니까 정점은 지났는데 계속 노이즈 나올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타코라는 거를 들었을 때 우리 앵커님이 만약에 TACO 대신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앵커님 앞장서가지고 무슨 그렇게 해서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이런 식으로 조롱받으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물러서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한바탕 하겠죠. 한바탕 하겠는 게 더 있는데 카드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뭘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면 시간과의 싸움이고 결국은 펀더멘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1주가 아니고 2개월 한 분기 또는 한 1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아직 남아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할 얘기는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다음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고, 이제 전날 시간에서 반영하고 어제 이제 올랐습니다. 그죠? 네. 네네. 이 부분도 고민할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후의 가이던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나온 네네네. 것보다도. 그렇죠. 이후의 가이던스는 뭐 썩 그리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도 같고요. 이게 네. 이번처럼 실적 나오고 가이던스 썼을 때 이제 설명이나 평가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판단하는 거는 실적 가이던스는 좋았습니다. 음. 다 좋았어요. 뭐냐면은 서프라이즈냐?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기대치가 내려가 있었어요. 올해 들어와서는 2월 달 이후로. 왜 내려갔을까요? 중국 때문에. 중국의 수출 규제를 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기대치가 무너져가지고 100불 이하로 갔다가 중동에 출장 가서 중국이 요만큼 한 10몇 프로 있는데 이게 무너져도 중동발 이렇게 수요가 있고 다른 나라도 수요가 더 많으면 중국발 수요에 부진한 거를 중동 포함해서 다른 것 쪽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졌는데 그래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기대치는 낮아졌거든요. 자, 기대치가 낮은데 실적이 부합했어요. 그러면 잘 나오고. 주가 오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대치 낮아진 거에 대비해서 뭐가 낮은 거냐? 그 중국향 매출을 일부 미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만큼 조금 잘 나왔거든요. 이거를 애드백 중국향이 제대로 다 나갔으면 그렇죠.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얘기하는데 2분기 네.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이던스가 45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컨센서스가 459억 달러 정도였어요. 이게 컨센서스보다 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는 중국향 매출을 전부 없앴어요. 80억 달러를. 80억 달러 에딩하면 530억 불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2, 4분기는 쉽지 않은데 네. 2, 4분기에서 이걸 빼고도 450억 달러라는 얘기는 3분기, 4분기 가면은 어쨌든 간에 중국향 제품이 새롭게 나오거나 중동향이 가시화되는 게 3분기부터이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를 통해서 2분기에 놀라는 게 아니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희망을 보였다라고 저는 봐요. 특히 마진에 대해서는 희생이 없었거든요. 2분기부터는.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낮아진 기대치는 훨씬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장이 좋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도 오를 수 있었다. 라고 보거든요. 엔비디아요? 예.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데 8% 한 가기는 5% 올랐나? 네. 아니요. 네. 한 6, 네네. 6몇 프로 가다가 네. 막판에서 3%로 올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아쉬운 게 있죠. 어쨌든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 1,900억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특히 3Q부터 붙을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4Q에 붙으면은 1,950억 달러 이상이 나오는데 마진은 2Q부터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한 1,200억 달러가 나온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심플하게 엔비디아 이렇게 합니다. 엔비디아 얼마 나와요? 1년에 순위 1,000억 이상은 나옵니다. 1,000억 달러 또는 1,100억 나옵니다. 그거 곱하기 30 몇 배 하면은 시가총액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아마 3조 4천 얼마 달러였을 거예요. 네. 그럼 PER이 32배 정도 됩니다. 32배는 과거 평균보다 한 10% 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중국의 애드백이 없더라도 예상에 부합하는 근처로 왔다는 거는 중동이나 이런 쪽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없어도 상관없다. 단기적으로. 예. 그러면 올해 한 50% 성장하고 내년에 이것이 15% 성장으로 추락하지만 않는다면 과거 밸류에이션 멀티플 정도 이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만 안정이 되면은 애널리스트 목표로 바로는 안 가더라도 상당히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이제 주식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차트를 좀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어려운 국면을 가면서 정상화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눌려 있었다면 그죠? 그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반응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눌려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모멘텀 메꿨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네. 심정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하고는 다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통쳐서 엔비디아는 AI 쪽이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AI가 아닌 게 50% 70%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잘 갈 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예전에 막 같이 가다가 점점 괴리가 벌어지거나 똑같이 안 갈 때가 많아졌잖아요. 이게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AI 아닌 게 꽤 있기 때문입니다. 심플하고 어저께 하이닉스가 지금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다가 결국 2% 올라갔다 오늘은 다시 그만큼 토해내는데요. 이거는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또 다른 버전을. 네. 근데 거기는 HBM이 안 들어갑니다. 음. 그게 GDDR7이라 해가지고 용량도 반 이하로 줄고요. 가격도 3분의 1하 줍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삼성인지 하이닉스가 가져가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 GDDR7은 HBM과 달리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칩을 안 만들고 사양을 낮춰야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고 어저께 올라가야 되고 하이닉스는 막 빠져야 되는데 어저께는 아니고 오늘은 또 거꾸로 가잖아요. 네. 헷갈릴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걸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바텀라인 영업이익이 기여하는 바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국향 칩 HBM이 아닌 GDDR 해봤자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무구장창 빠져서 19만 원에 가는 게 정당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최근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얘기 나오고 기판 유리기판도 좀 움직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반도체 투자 의견. 아쉽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확실히 잡고 2% 3% 꾸준히 올라가지 않으면 기판주나 다른 것들도 꾸준히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가는데 엔비디아 말고 딴 데도 으쌰으쌰 날아가는 게 보여야 됩니다. 기판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GPU 말고도 에이직이라든지 이런 기판 에이직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한 번 더 기다리는 거는 다음 주 6월 5일입니다. 다음 주 6월 5일 날 6월 6일은 우리가 쉬니까 주가 반응은 다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못지않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합니까 네. 그때? 예. 이거는 브로드컴의 실적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처럼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가 10% 나고 이러지는 않는 회사예요. 기껏해 2, 3%밖에 변동이 없는데 네. 브로드컴은 에이직 칩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vs GPU에 대한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쉬는 예. 현충일날 그걸 보시면은 그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기판주가 어떻게 하는지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서 얻는 반도체주 투자 전략이었고요. 예.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린 뭐 또 글로벌리 우리만의 그 이슈가 있죠. 대선인데요. 정말 코앞입니다. 지주사들이 그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유 있는 신고가라고 있는데 이유 있는 신고가인데 주가가 또 그 이유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 아니냐.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올라서 그죠. 그걸 네.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증시 부양을 정권이 다음 주에 곧 결정이 새로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둘 다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네. 약간의 온도 차이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전 정부보다는 좀 더 증시 부양을 할 것이고 상법 개정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거는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된 게 지난 한 달간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비단 지주뿐만 아니고 증권사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근데 오늘은 지주사 가져왔는데 리포트가 마침 모 증권사에서 지주사 이유 있는 신고가를 해서 비교한 게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걸 제가 안 보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 관한 네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 PBR 주식에 대한 게 다 올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SK도 있고 LG도 있고 다 많잖아요. 네, 밖에서 좀 넘겨주세요. 아니면 말씀하실 때. 예, 네. 예. 근데 그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넷 에셋 밸류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할인율이 무지막지하게 뭐 60%, 70%, 80%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엄청 오르는 바람에 이 52주 신고가를 대부분 쓴 건 아니지만 몇 군데가 많이 달성이 됐어요. SK라든지 몇 군데, 하나라든지 하나도 한 90%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일찍 반영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드는 상태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6월 3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게 보인다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NAV 기준으로 할인율이 60%대에 있는 거는 대부분 50%까지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50% 정도로 할인율이 이미 확 줄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은 좀 가리시고 60% 이상 아직 할인율이 되어 있는 주식은 정고점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정부가 새로운 거를 구체로 나오는 시점에 그게 꼭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네.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보는데 선택은 이게 있습니다. 지주사도 자회사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화 같은 거는 뭐 조선방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이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SK는 SK 스퀘어 같이 투자를 하고 하이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는 본인들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사업 지주 회사 성격을 갈 것인지 순수하게 할인율이 너무나 많이 돼가지고 아직은 갈름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길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오버를 하기는 목표에서
한 5%, 10%, 5% 이내의 업사이드가 단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림에 네. 아마 HD 현대 같은 경우는 조금 상당히 다른 그림인 거죠. HD 현대 한국 조선해양이라는 게 중간 지주가 있고 또 밑에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네. 구조인데요. 어쨌든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많지가 않다는 것을 보고 단기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눌림목에서 접근하시거나 우리 본인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갖고 사업 지주로 할 것인지 투자 지주로 할 것인지 좀 결정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들 필요하죠.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뭐 지주사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주주하는 잘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증권사도 그죠? 포함해서 금융회사도 있을 금융회사. 거고요. 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우리 본부장님께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주사 내 관심주는 이미 사실은 올라서 그렇죠. 지금 관심주 했다가 사실은 이제 오히려 대선 끝나면 뉴스 모멘텀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관심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다만 그것이 오늘 사라는 말씀하고는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주말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못 간 것이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장 못 간 것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런 것이 반등한다면은 많이 오른 주식을 이익 실현합니다. 거기에 앞쪽에 속해 있는 게 뭐냐면 방산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지주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주식도 들어가는 순간에 삼성이라든지 관세가 해결되면은 그거부터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관심 있는 건 사업주적으로는 SK스퀘어, SK하이닉스하고 SK하이닉스가 네. 전체 밸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SK스퀘어죠. 네, 약간 중간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 스퀘어는. 그렇죠. 예. SK냐 SK스퀘어냐는 거는 네네. 이제 사업의 범위가 더 넓으냐 아니냐는데 하이닉스 대형은 SK스퀘어 정도로 보시고 예.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이 있는 다음에 접근하는 이 두 가지 종목 정도를 좀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네, 메가사이클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슈들 전략 세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스페셜리스트 보겠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오시는데요. 예,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오락가락 불확실성이 있었고 또 오늘 밤 주말 사이에 뭔가 조금 더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들 월요일 날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트렌드 분석과 전략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